오면 좋으나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마음이 쫄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4년 만에 모처럼 해서 그런지 설레더라고요. 오랜만에 순례를 와서 정말 좋습니다. 파이팅! 우리 팀의 김세연이라고 합니다. 참새라고 불러주세요. 참치면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처음 참가하고요. 너무 기대됩니다. 와! 설레 두근두근합니다. 두근두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술래입니다. 와, 기대돼요. 기대돼요. 뭐가 제일 기대돼요? 걸으면서 먹는 거? 어떤 게 기대되냐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시험을 해보는. 네네. 소감 한 말씀. 네, 좋습니다. 기대가 컸습니다. 살아 돌아올게. 이렇게 길게 가보는 거는 20대 초반 이후는 처음인데 몸이 따라줄지 모르겠지만 10년 만에 열심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화이팅! 가면 가는 거지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얼마나 걸을까. 걷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다. 너무 기대됩니다. 비까지 오니까 너무 기대돼요. 원래 도보 여행은 수중전이죠. 정전협정을 23번째 녹색술래. 그래서 파주, 연천, 철원, 하천, 양구, 이제 고성 7개 시군 거기마다 이런 곳이 있고 중요한 거는 이 말씀드리는 게 2018년에 이제 남북이 화해하고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트럼프랑 김정은 만나고 그래서 정부 시책이 뭐냐면 DMZ 평화지대화 그래서 GP 철거하고 여기를 이제 사람들이 직접 체험해야 평화의 가치도 알고 화해의 무드를 해서 공원을 조성한 거예요. 아주 그 군이 적어야 한 5분의 1 정도 있는데 최소 한 200억 썼겠네. 오늘 엄청 써가지고 이제 저 건물도 보면 화장실 오늘 기억나죠? 네. 되게 새 거죠? 네. 18년 이후에서 19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뭐 눈에 뭐가 보인다고 예산이 막 내려오니까 돈 쓸 데 없는 이런 거. 재밌어 보이네. 출렁다리. 평화 이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좀 안타깝고 타이틀 평화 생태 할 때 녹색연합이 살짝 기여한 것도 있어요. 청와대 회의 갔는데 그냥 평화만 쓰겠대. 그래서 생태를 써라. 그래서 타이틀을 평화 생태로 간 겁니다. 얘가 이제 참새 유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좀 심하진 않을 것 같은데 강화되고 있어서. 그럴 리가. 왕릉은 그 한양소송이 그거 제한 있잖아. 거기서 벗어나지 마. 아 여기까지 왕릉 할 수 있겠다. 세종대왕릉이 여주에 있거든요. 여기 근데 왕릉은 없어. 김포 장릉이 서쪽에 끝에 있던 것 같고. 저희가 이렇게 화면석으로 크게 이렇게 보여드리기 걸어놓은 건데 원래 걸어놓고 보이는 건 아니고
저희가 딸기 사용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황소의 재료는 왕골이에요. 왕골. 사람들이 다 얼굴이 얼어서 상기되네. 얘가 튀어나와. 한 달에 한 번 쓰도록 분명히 이게 주말 아니요 연차가 1년에 21개 이만큼 네 그래서 그거를 네, 강화는 섬인데 그 주변에 폭우가 예전에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폭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탈북했던 분이 다시 헤엄을 쳐서 월북했다는 일이 한 번 있었어. 월북 헤엄을 쳐서 그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2km가 넘는 데를 헤엄쳐서 건넌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갔을까? 어떻게 갔을까?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조차, 그러니까 물이 드나드는 거를 느낀다 라고 해서 감조하천이라고 해서 이 조차를 느끼는 공간까지를 하구라고 하거든. 요 앞바다는 보통 바다는 어떻습니까? 밀물과 썰물 있죠. 6시간 빠지고 6시간 들어와요. 근데 바로 요 앞에 그 승천포 앞에는 7시간 빠지고 5시간 들어와요. 이게 왜 그러지? 그 다음에 우리 연미정 있잖아요. 거긴 8시간 빠지고 4시간 들어가요. 그러니까 12시간 주기로 이게 바뀌거든. 쭉 가다가 보면 이제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9시간 빠지고 3시간을 역류해서 거슬러 올라가. 그런 식으로 잠실까지, 우리 서울에서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잠실은 물이 한 11시간 30분 동안 밑으로 내려가다가 하류로 한 30분 정도 물이 흐르지 않아요. 잠실까지. 그래서 예전에는 잠실까지 한강하구라고 봐요. 바로 그 월북한 사람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들어올 때를 맞춰서 그 강에 뛰어든 거예요. 궁금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기대돼요. 몸이 따라줄지 모르겠지만 10년 만에 열심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화이팅! 이야, 이 가파른 오르막길을 주머니에 손 넣고 지금. 다들 배추를 먹고 있어. 몇 입 파리만 주세요. 그래서 웃음이 보이나요?
서민들은 너무나 얽매이고 갑갑한 거로 느끼고 살죠. 네. 이게 그 영화로 어떤 옛날 아까 말씀드린 그 긴 세월 그랬던 그 생활 공간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교동을 근거로 했던 외국 문물의 유입이라든지 또 그때의 조선 그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들어오는 그 입구 이런 것이 교동에서 이루어졌었는데 바다 근처도 못 나가잖아요. 저 철조망. 근데 이 문제는 이 반감이 더 많이 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초창기 그렇지 않았어요. 6.25 후에 75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바다에 나가고. 그런 제약, 인위적인 제약이 없었다고요. 그 군부대에서 너무 그 바깥으로, 여기는 뭐 바로 걸어서도 갈 수 있으니까 물 빠지면 북쪽으로, 지금도. 그런데 그런 제약은 있을지언정 항시 앙막힌 인위적인 단장은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처음에 결정을 해서 그 당시에 여기다가 안내판을 해세웠어요. 지금은 좀 간혹 우리처럼 이 자리를 찾는 분들이 계신 거지.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여기를 발걸음을 세웠어도 몰랐어요. 이 존재를. 이 마을 사람들만 알고. 근데 우리가 와서 이 자리를 좀 알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오는 거야. 근데 그러더니 하루는 와왔더니 이 미루나무 큰 게 아름도 한 이만했어요. 두 아름 정도. 베어진 거예요, 나무가.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요거보다 그때 컸던 이 안내판에 거적 이렇게 뒤집어 씌워져 있는 거적이. 거적. 누군가가 이제 가린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조 집에 가서 저 뒤에 보면 여긴 집이 보면 보이는 집이 조 집 하나예요. 갔더니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우리 아들이 나무 잘랐고 우리 아들을 시켜서 거기다 이거 덮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뒤에 할머니께서.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무섭대요. 그전에는 그 할머니도 이 기억이 다 있으신데 그전에는 그냥 기억 속에만 있었던 거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오면서 옛날 생각이 난대요. 그 밤에 잠을 못 자겠대. 그래서 이걸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여전히 이 교동도에서는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진행형이다. 여기는 보면 200여 분 얘기하는데 할머니 말씀은 아마 얘기 들은 거는 한 400명 정도가 죽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당신은 무섭다 여전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개발 막 할 때 차서 막 하다가 나도 기록해야 돼. 삭제하면 안 되죠. 부담스러워. 그 진돗개산과 뒤에 도라르방 있죠? 네. 이게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강화랑? 고려 때는 이제 무신 정권이었기 때문에 최씨 집안의 사병이었던 삼별초가 어떻게 보면 사병이기도 했지만 고려 시대에 정규군으로도 활동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38년 동안 강화 지역에 고려의 수도로 삼고 왕권이 지내다가 다시 개성으로 환도를 합니다. 그때 삼별초를 해산을 시켜요. 삼별초가 반발하겠죠. 어떻게 몽골군한테 굴복하고 다시 개성으로 갈 수 있느냐. 우리는 끝까지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해서 강화에서 봉기를 시작해서 진도로 갔다가 진도에서 몽골군과 고려군의 연합에 의해서 한번 패배를 하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제주도에서 다시 항쟁을 하다가 전멸한 강화가 과거에 고려의 수도였고 다시 개성으로 환도하는 과정에서 삼별초가 항쟁을 공기를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이 강화도다. 네, 윤상훈입니다. 한번 걸어봐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아라고 합니다. 이다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모듬 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모듬 유세미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이거를 나는 파악이라고 처음에 내려고 그리고 고추장이랑 해가지고 시간이 노래 부르겠습니다. 왜 안 해? 가마우지인가? 흰뺨 검둥오리? 가마우지? 지리적으로 보면 보름도의 동쪽이거든요. 이게 한강에 거의 이렇게 입처럼 거의 이렇게 만으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에서 흘러들어오는 쓰레기가 여기에 모이는 구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주로 우리가 생활하고 버린 쓰레기들도 많이 보여요. 한번 눈으로 직접 보시면 페트병. 근데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혹시 지뢰가 있을까봐 제가 안 내려가는 거거든요. 예. 보시면 저희 재작년에 한번 장항습지였나요? 거기서 왜 쓰레기 수거 활동하다가 지뢰 때문에 발목 절단된 분 계시잖아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강 하구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지뢰가 이쪽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2018년 해양환경공단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육상기인 쓰레기 그리고 해상기인 쓰레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환경공단에서 조사했을 때는 육상기인 쓰레기가 40%, 해상기인이 6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해상기인은 주로 어업 쓰레기, 그러니까 어구 같은 거 쓰레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뭐 양식장 아니면 어업 활동하면서 배에서 버린 쓰레기가 좀 일부 섞여 있고요. 육상기인 쓰레기는 대부분 하천에서 유입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갯벌의 가치가 무지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멸종위기
생물의 서식지로서의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등재가 된 거예요. 세계 자연유산은 우리나라에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제주도하고 갯벌하고. 근데 이 갯벌도 인천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반쪽이에요, 반쪽. 그래서 인천의 갯벌을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야만 완결이 돼요. 만약에 등재가 안 되면 서남해안 갯벌도 삭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건부거든. 등재할 때 조건이 붙었어요. 인천 등 핵심 지역을 추가 확대해라 는 게 권고사항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삭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유네스코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갯벌이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어야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저 새도 세계 저게 멸종위기종이거든. 6천 마리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살아있는 게 6천 마리. 그 저 새는 워낙 귀한 놈이다 보니까 한 마리 한 마리 다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카운트 해보니까 내 기억이 정확할 것 같긴 한데 6,126마리래. 1단위까지 카운트를 해요. 1단위까지 6,126마리가 살아있대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대부분 번식지고 월동하는 데는 제주도에서도 한 40마리 월동하고 오키나와, 홍콩, 대만 이런 데서 월동을 하죠. 그럼 걔네가 주로 어디서 번식을 하느냐? 바로 이 주변에서 번식을 합니다. 바로 우도 옆에 우리가 일단 보게 될 우도 옆에 무인도가 석도, 비도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제 갔던 교동도하고 성도 사이에 설명했는데 내가 상여바위. 와, 역시 네. 상여바위도 되게 중요한 저새 번식지입니다. 들고 갈까? 이렇게. 네. 자, 플라스틱이 하나, 둘, 셋, 넷, 일곱. 얘는 아니잖아. 이렇게 하나 찍으면 선박에서 나온 건가 이거는? 신다섯, 신일곱. 저희가 주웠던 것 중에 좀 특이했던 거는 고양군에서 만든 빅토리 아이스라고 적힌 이제 봉지가 발견이 됐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고양군이 고양시로 습격된 게 30년 전이더라고요. 네, 최소 30년 전에 이제 비닐이 발견이 되었고 원활동가가 챙기셨는데, 네, 그렇게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거의 썩지도 않았어요. 그냥 원형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된 상태로. 저는 그 스티로폼이 이제 바람에 날아가면서 숲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거를 정말 하나하나 골라내서 이제 거르기가 참 어렵겠다. 가장 놀랐던 건 진짜 그 해변가에서 이제 오솔길로 넘어가는 그 흙더미에 쌓여있는 스티로폼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바로 인류세의 기원을 현장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인간이 지나간 자리가 다 이런 모습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녹색연합은 이제 이것들을 주워 담으면서 조금이나마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쓰레기가 많다, 쓰레기가 많이 버려진다, 해양 쓰레기가 문제다 라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와서 얼만큼 많은지, 얼만큼 다양한지,
얼만큼 부서져서 이미 자연화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눈으로 보는 건 또 다른 것 같아요. 플라스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구나. 부서지거나 쪼개질 뿐, 모습이 조금 달라질 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를 줄여야 될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석유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설비를 더 지난달에 이제 늘리는 착공을 했고 지금 뭐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산업계 새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뭐 축소해줬다 그거의 상당 부분이 그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산업부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해양 쓰레기부터 시작은 된 게 플라스틱 문제, 또 석유화, 뭐 기후 변화로 인한 뭐 화석연료 사용을 위한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같이 생각해봐도 좋겠다. 최근 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주팅이나 플로깅 형태로 현장에 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 다 똑같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느꼈던 스폼의 심각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의견으로 제시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에 이제 해양수산부라든가 이런 데서 안 움직일 수 없는 조건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현장을 가지 않으면 그 심각성이 알려지기 어렵다. 어떤 분이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